안녕하세요. 토요일 행복한 성모님입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불법 점유자가 강제로 문 열고 다시 들어와 점유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자, 강제 집행을 했는데 그 불법 점유자가 강제로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면, 자, 이거는 강제로 문을 연 것 자체가, 지금 봐봐요. 이제 강제 집행을 했고 분명하게 집을 인도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도에 대한 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낙찰을 받고 무조건 법적으로 이 집이 이제 완벽한 내 집이 아니라, 명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잔금 납부를 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했더라도,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내가 입점해야지 그때부터 진짜 내 건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내 집이 됐고요. 비밀번호도 분명히 바꿨을 거고, 이런 상황인데, 강제로 문 열고 다시 들어왔대. 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주거 침입죄에 속합니다. 그 사람은 범법을 저지른 거예요. 네, 범법을 저지른 거예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요, 그분은 잡혀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바로 경찰서에 여러분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강제 집행 당시 부재 중이었는데,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읽어볼게요. 강제 집행 당시 부재 중이 없었는데 본인 가방에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그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거기에 1억이 있었든 100억이 있었든 그거는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자, 강제 집행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바로 강제 집행이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고의 의미로 집행관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가서 경고의 의미로 계고장을 붙이러 가죠. 그러면 그 계고장을 통해서, 자, 오케이, 그거 이전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인도명령 결정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우편을 송달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집을 안 비켜주면 벌어질 거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인지한 상태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송달을 신청할 정도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계고장까지 붙이고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까지 오기 위해서 그 사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분명히 경고했고 알리고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강제 집행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사전에 분명히 경고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뭐 본인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저는 강제 집행할 때 몇 월 며칠 날 강제 집행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지 않아요. 예? 이거 신청한 사람한테만 일정을 얘기해주고 그냥 막무가내로 날 잡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점유하고 계신 분이 없을 확률도 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 1,000만 원 드는 거, 그거는 본인 사정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여지가 전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그거는 저희는 모르겠고, 지금 회원님이 그 짐을 뺀 것도 아니잖아요. 법원에 문의하시라 그래요. 예, 아니면은, 왜냐면 법원에서 고용한 용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짐을 다 빼가지고, 지금 그 짐이 어디가 있죠? 컨테이너에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쪽에서 당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 돈 1,000만 원 내놔? 이럴 수도 있겠죠. 법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냥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집행관 증인 등 모두 참여하에 집행되었고 증거 영상 사진도 모두 찍어두었습니다. 지금 아이마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세요. 물론 집행관 증인 등 모두 참여하여 집행되었고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강제 집행을 진행할 때 그냥 진행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증인 2명을 입회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왜 이렇게 입회하게끔 꼭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증인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여러분? 네, 아이마미님 지금 아이마미님한테 일어난 거예요? 연락 주세요. 저희 회원님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락 한번 주시고요. 자,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어요. 예, 토요일이니까 인사 넘어갈게요. 자, 원창표님께서 또 두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경매 완전 초보인 친척, 친구, 지인들과 토지나 공장 임장 갈 때 부동산 방문 시 우르르 몰려가면 좀 안 되겠죠? 뭐 사실 진짜로 투자할 거라면은, 뭐, 우르르 가도 되죠. 같이 돈이 없어서 좋다고 얘기 들어서 우르르 가가지고 저희 같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같이 좀 들으려고 왔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가겠지만, 이거를 소개해주는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보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사실, 진실로 말씀을 드려봐도, 우리 원장표님께서도 당연히 경매를 낙찰받으려고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좋은 물건이 있다면 일반 거래로도 살 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일단은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분명히 경매학원 이렇게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누어서 가면 좋겠다. 예, 왜냐면 이렇게 개발 계획이 많고 굉장히 이슈가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좋은 물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이 한 건물에도 막 두세 개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 여기 두 명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요로 가고 골로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조사한 내용을 나중에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또 내용을 취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한 곳을 가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럴까? 예,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더 얘기할 것도 얘기가 안 해지고 의심이 되니까 예, 마음이 불편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좀 그렇게 양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5만 원 정도 준비해서 드리세요. 예, 제가 같이 투자하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하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도 해보고, 예, 너무 경매 때문에 왔다. 차라리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그냥 속이지 말고. 그죠? 자, 맨땅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근부터 유튜브 구독하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유, 잘하고 있어요. 맨땅님, 자주 뵐게요. 네, 해피팡, 오셨네요. 부자대자님, 공무원입니다. 화성시 아파트나 상가, 경락 잔금 대출은 요즘 얼마나 나올까요? 예, 공무원이라 그래서 더 나오고, 또 공무원이라 그래서 안 나오고, 요런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 아파트나 상가, 상가 같은 경우는 경락잔금 대출 한 80% 나옵니다. 예, 낙찰가에 한 80% 나오고요. 일반 거래로 상가를 산다 그러면 한 60%밖에 안 나오죠. 근데요, 경락 잔금 대출이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한 80% 나오는 편이고요. 여러분들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9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보신다고 했는데요. 아파트는 무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퍼센테이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 경락잔금 대출을 얘기하셨으니까 일반 대출과 아파트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서 1주택이 있고 두 번째 주택을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일반 거래로 만약에 사게 되면 난 몇 프로 대출밖에 못 받죠? 60%밖에 못 받습니다. 자, 그러나 경락잔금 대출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것을 대출해주는 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요거는 그때그때 은행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대자님. 처음 뵙네. 자주 뵐게요. 올리브스토님, 대기만님, 소유주가 3명이에요. 예, 소유주가 3명이고요. 인도명령 신청하고 강제집행하려 했는데, 자, 3명인데 인도명령 신청하고 강제집행하려고 했는데 한 명이 치매라서 치매를 앓고 계시네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죠? 인도명령 송달이 안 돼서 강제집행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게 이제 경매계에 따라서, 경매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이게 처리하는 어떤 방법들이 좀 다른데요. 이거를 이제 이분들이 아마 한 분이 치매 환자시면은 두 분이 이제
온전할 가망성이 좀 있죠. 그죠? 한 분은 치매 환자시고. 근데 아마 치매 환자분을 자택에서 이렇게 관리하실 정도면은 이제 여건이 좋지는 않은 편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보통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지자체에 문의한다든지, 그럼 어떤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에, 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가면은 그거와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 아니면 구청에 물어봐도 좋고요. 예, 그렇게 문의를 하면은 긴급하게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하지만 집을 이제 내줘야 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이게 보유하고 준비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부동산 물건들이 있어요. 충분히 좋은 혜택으로 무조건 일단 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미리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걸 가지고 여기 이제 치매 환자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또 운전하신 두 분이 계실 거니까요. 그 소유주분들하고 말씀을 잘 나눠가지고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제 거로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우리 회원님 물건으로 저도 한 3건 정도 요런 뭐 치매 환자님은 아니셨고 하지만 요런 유사한 형태의 물건들은 경험했는데요. 충분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기맘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계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동두천 트럼프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오늘이 벌써 마지막 수업이네요. 오후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아이고 너무 아쉽네. 동두천 트럼프님 회원님이셨구나. 그렇죠.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미에 인사 주세요. 제가 동두천 트럼프입니다. 라고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게 아이디랑 이게 또 모습이랑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래요. 우리 근데 저희가 왜 마지막입니까? 우리는 평생 회원 제도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동두천 트럼프님 그죠? 말도 안 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얘기하지 말아요. 네, MC조님, 소유권 보존이 지역주택조합으로 21년 3월 15일에 등기부상 나와 있습니다. 세대 열람을 보니 19년 10월 15일에 전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전입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없고 자 여러분 대항력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금 MC조님께서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입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요. 자 그곳에 뭘 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근데 점유를 하고 있었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고로 이건 대항력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리마켓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듣네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죠. 확정일자는 미정이야. 야하, 요게 문제네. 그죠? 배당 요구 없는 상태이며, 야하, 차라리 잘했네. 그죠? 왜요?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되게 복잡해요. 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어도 이 사람이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받을 확률이 없어요. 그럼 그 돈 누가 줘야 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100% 줄 생각하고 이 물건을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서요. 뭐 두 번째 사람인가? 자, 일단 들어볼게요.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나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요? 왜? 그게 정확한가요? 확인하셨어요? 네? 전입은 했는데 계약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했어도 만약에 내가 점유하고 있었던 시점이
전입한 날짜로부터 점유를 했다면 인정이 되지만 점유한 날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거기 계약서에 보면 며칠부터 사용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며칠이 점유한 날짜예요. 그 점유한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다면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 자, 네, 남양아버지 처음 듣네요. 예, 멘토님 드디어 공매 낙찰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자꾸 봐도, 아우, 요즘에 우리 회원님들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100% 낙찰반을 운영했거든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 100% 낙찰반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외부 회원님들은 우리가 모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실전반 교육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낙찰을 좀 못 받고 지지부진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반인데, 100% 낙찰반을 운영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28분이 이제 그때 모집이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한 달 반 지났나? 지금 벌써 20명 낙찰 받았어요. 이게 요즘에 낙찰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좀,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아침에 와,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어야 되겠지. 교육은 없어. 그냥 주구장창 물건 고르고, 전화조사하고, 검사 받고 탈락. 물건 조사, 골라고, 받고, 괜찮네. 빨리 현장 갔다 오세요. 진짜 그래요? 이거 입찰 준비합시다. 입찰가 얼마 끝. 폐찰하고, 두 번째 도전에서 낙찰 받고, 떨어졌어. 알았어. 다시. 물건 고르고, 전화조사하고, 갔다가 왔다가, 아니야. 받고, 끝. 탈락. 이제 뭔 말인지 알죠? 예. 야, 이게 답인가? 예, 예. 요런 생각이, 이게 뭐냐면, 경매, 공매가 여러분들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공부 왜 하는 거야? 전문가 되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너무 권리분석 공부하지 말아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현재 15,000개 경매문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5분의 1, 3분의 1, 그 정도밖에 권리분석할 건 없어. 나머지는 권리분석 안 해도 깔끔한 물건이야. 뭐만 잘하면 돼. 시세조사만 열심히 하면 돈 버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시세조사를 안 하니까 그냥 우리가 스파르타식으로 때려놓고 그냥 낙찰 못 받으면 퇴소를 못 하거든요. 예? 그냥 너무 좋더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내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는 조금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없다. 뭔가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시원에 들어가. 독서실 안 돼. 집에 안 돼. 고시원 딱 들어가. 거기서 물건 조사, 전화조사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물건을 정확하게 입찰 들어갈 만한 물건을 못 고르면 나오지 마, 퇴소하지 마.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그냥 거기 그냥 들어가 있어. 예,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 스스로 스파르타식으로 굴어 넣어. 그냥 넣어. 그냥 밀어 넣어. 알겠죠? 예. 이게 너무 빠르더라고. 그냥 막 받더라고, 그냥. 왠지 8명, 7명 남았네, 이제. 예. 2달 안에 마감 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좋은 방법이야. 그죠? 우리 남양 아버지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박동열님. 자, 분양형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다른 점. 다르죠? 예. 다른 점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다면 임장 시 알아봐야 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분양형 호텔 약간 비슷한데요.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손님이라고 하기, 맞죠? 손님이죠, 어쨌든. 그쵸? 이렇게, 실제로 겉에서 보면 호텔 같이 생겼어요. 호텔이고요. 그리고 1박 2일도 당연히 이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보통 어떻게 되죠? 단기 임대 방식입니다. 최소 단기 임대 방식도 있고요. 보증금이 없어요. 300에 300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1년, 2년도 가능하고요. 나름대로 주인이랑 협의하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요런 건 이제 건축법이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하긴 그렇고, 결론적으로 일단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분양형 호텔 저희가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추천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문제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막상 여러분들이 운영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냐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이게 상가보다도 더 안 좋아요. 상가는 이게 물론 어느 지역이냐, 또 몇 제곱미터를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주차장이 한 세대당 0.3대가 필요하냐, 0.1대가 필요하냐 이런 기준이 다른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 기준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 원룸이나 1.5룸으로 내가 뭐 1년 동안 살려고 했는데 어때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제비뽑기를 해. 한 대 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제비뽑기를 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그것 때문에 이게 여기 안 산다니까? 차라리 근처에 오피스텔로 가요. 그러니까 되게 인기가 없어요. 되게 인기가 없어. 이게 건축법과 관련해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문제가 많은데 막상 오픈하고 나서도 실제로 임차인을 받기 위해 주변의 어떤 오피스텔보다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점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완전 로얄 지역에 한다. 근데 뭐 해도 돼요. 네, 뭐 청담동 뭐 이런데 그런 것하고 또 이제 일반적인 지역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죠? 자, 근데요, 분양형 호텔. 제가 이것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지금, 보통 이 분양형 호텔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10년 동안 10% 보장, 연수익률. 뭐, 15% 보장, 조금 과장된 것들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보다 매출이 안 나오면 우리가 주겠다 이거예요. 예. 얼마나 든든합니까? 초보자분들이 훅 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막상 받고 나니까, 어때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거기 뭐 전기세, 수도세, 방역, 뭐 엘리베이터, 점검 비용, 뭐 인터넷,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 돈 차 떼고 포 떼고 보니까 실제로 나눠줄 돈은 없는 거야. 계획대로 정말 장사가 잘 된다면 문제는 없죠. 근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법인과 계약을 한 거예요? 법인하고 했잖아. 그 법인이 부도나서 파산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송을 걸 대상자가 없어진 거죠? 그럼 그들은 10%, 연 15%를 지키지 않아도 무관한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법의 보호를 여러분들이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곳에 너무나도 잘 지어가지고 주변에 인프라도 너무 좋아가지고 안 될 수가 없는 지역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따지면 세인트 존스 호텔. 세인트 존스 호텔 거기 너무 좋아요. 저도 1년에 뭐 몇 번 가요. 그러니까 시설은 되게 안 좋아요. 시설은 일반 호텔에 비해서는 좀 낙후됐어요. 낙후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정도로, 그리고 또 올 정도로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 좋아. 인프라가. 뭐 거기 순두부 마을이 바로 뒤에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도 이제 그 근처에 바로 테두리에 상업 지역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랍스타 뭐 대게집이라든지 고깃집이라든지 조개집이라든지 뭐 없는 게 없어. 되게 잘 돼 있고 바로 앞이 또 해변이고요. 그리고 인피니트 풀이 막 2개나 있어. 이쪽이 꼭대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거품 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뭐 행사도 해주면서 뚜껑 열리면서 그런 이제 수영장이 따로 있고 위에는 락바 스타일로 수영장. 그쵸? 그, 이태원에 이제 힐튼 호텔, 그 위에 옥상에서 이제 막 우리 그 락바 스타일로 막 여름에 풀파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나이키 조명에, 큰 사운드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갖출 거 다 갖췄어. 예. 그 거기는 어때요? 매년 늘고 있어요. 매년 늘고 있어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리고, 펫이랑 같이 갈 수 있어, 강아지랑.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검증이 되고 괜찮은 거. 그런 거를 사는 거면 모르겠어요. 저희 회원님 실제로 이제 거기 있는 거를 1억 7,200인가? 낙찰받았거든요. 시세는 한 2억 1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개인이 15박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박이라 그랬나? 15박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수기, 비성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감안하고, 평균적으로 월평균 한 130, 150 이렇게 또 수입이 들어와요. 근데 그 잔금 납부 어떻게 했을까요? 80% 대출받아 잔금 납부했단 말이에요. 괜찮아, 안 괜찮아? 예. 여러분들이 그런데 숙박을 하려고 해도 얼마예요? 보통 4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요즘에.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무료로 또 열몇 박이나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좀 안정적인 거 괜찮은데 이 분양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거, 개중에 진짜 괜찮은 지역에 좋은 물건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물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의미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공주TV님, 매각 물건 명세서와 달리 전입신고에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와 달리 전입신고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요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왜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예요. 법원에서도 유일하게 담임 법관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서류로서 첫 번째 입찰 날짜 7일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올리라는 의미로 보통 신건부터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없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입신고 내용이 없다? 이거는 분명히 그전에는 전입이 안 돼 있었는데 이거를 조사한 이후에 뒤늦게 전입 날짜가 찍혀있을 확률이 높다.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전입신고가 돼 있었는데 원래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돼 있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만약에 나와 있지 않다. 예, 요렇다면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저도 본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드문데요. 요거는 경매기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예, 뭐 문제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질문과 인사를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일일이 답변 다 못 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궁금한 게 있다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예, 오늘 저희도 굉장히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휴가지에서, 또 일터에서, 집에서, 뭐, 다양한 곳에서 또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고, 예,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